안녕하세요, 기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새벽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14% 늘었고 EPS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심지어 AI 성장의 척도인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68%나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한 직후 시장은 그야말로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장 마감 후 주가는 마이너스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재밌는 건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좋은데 대체 왜 던졌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세 가지 포인트로 확실하게 파헤쳐봅니다. 첫째, 표면적인 실적과 시장이 주목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둘째, 이번 폭락의 진짜 원인인 위태로운 현금 흐름과 부채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이 상황이 AI 버블의 전조인지 아니면 레버리지 과투자에 대한 경고인지 추가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투자 기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이 내민 성적표의 앞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훌륭합니다. 총 매출은 161억 달러로 작년보다 14% 성장했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68%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RPO, 즉 이미 따놓은 계약 잔고인데요. 이게 무려 5,230억 달러, 약 700조 원입니다. 작년 대비 4배 넘게 폭증했고, 이번 분기에만 680억 달러어치 계약을 새로 따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결론은 하나여야 합니다. AI 수요는 여전히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이 숫자를 보고도 주식을 던졌을까요? 이제 성적표의 뒷면을 뒤집어 볼 차례입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냐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라클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약 100억 달러 수준인데 같은 기간 설비 투자로 나간 돈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번 돈에서 투자비를 뺀 잉여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꼬꾸라졌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오라클은 장사를 해서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곳간에 있는 현금을 파먹거나 빚을 내서 투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AI 수요가 급하니까 투자를 늘리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그 속도와 규모가 오라클의 기초 체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모자란 돈 어디서 났을까요? 결국 빚입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자를 내야 하는 차입금 규모가 이미 1,080억 달러, 약 1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데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구조. 이게 바로 오늘 마이너스 11% 폭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시장은 오라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네 AI 주문 많이 받은 건 알겠어.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 지을 돈 감당은 되는 거야? 단순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무리한 레버리지의 경고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리스크를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폭락이 AI 거품이 터지는 신호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수요의 거품은 아직 아닙니다. 만약 진짜 거품이 터지는 거라면 클라우드 성장률이 꺾이고 수주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데이터는 정반대입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줄을 서 있고 장기 계약은 4배나 늘었습니다. 수요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그 수요를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지금 시장이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이겁니다. 오라클이 AI 패권 경쟁에 끼어들려고 자기 체급보다 무리해서 링 위에 올라갔다.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선순환이 아니라 일단 빚을 내서 덩치를 키우는 고위험 레버리지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 이것이 이번 마이너스 11% 하락이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즉 AI가 틀린 게 아니라 너네 재무 구조가 위험해 보인다는 경고장인 셈이죠. 이 상황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금 AI 인프라를 깔고 있는 선수들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왜 오라클만 유독 두들겨 맞았는지 보입니다. 첫 번째,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죠. 이들은 이미 본업에서 엄청난 현금을 매일매일 쓸어담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굳이 빚을 크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짓는 튼튼한 체력을 가진 진짜 부자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의 본업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돈은 벌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현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AI 투자 규모는 하이퍼스케일러만큼 쓰고 싶어 합니다.
세력은 2등인데 1등이랑 똑같이 돈을 쓰려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1,000억 달러가 넘는 빚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오라클의 현주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어위브 같은 신생 AI 인프라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가진 돈 없이 GPU를 담보로 빚을 내서 사업을 합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대신 몸집이 가벼워서 성장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결국 시장은 오라클을 안정적인 하이퍼스케일러와 위험한 신생업체 사이 그 어중간한 어딘가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성장률이 소형주만큼 폭발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리스크. 이게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라클,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정답을 맞히려고 하기보단 확인해야 할 신호 세 가지를 정해두고 기다리길 권장드립니다. 이 신호들이 확인되기 전까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현금 지열입니다. 지금처럼 버는 돈보다 투자비가 2배씩 많은 구조는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다음 분기 혹은 그 다음 분기에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돌아오는 시점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 현금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채의 임계점입니다. 현재 오라클의 단기 및 장기 차입금 합계는 약 1,0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튀거나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하향 경고를 날린다면 이 거대한 빚은 순식간에 시한폭탄이 됩니다. 오라클이 추가 채권 발행을 자제하는지 아니면 빚을 턴해서 빚을 막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성장의 질입니다. 이번 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률 68%.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가격 할인이나 마진을 깎아먹으면서 만든 숫자가 아닌지 봐야 합니다. 앞으로 2, 3분기 동안 이 성장률이 50%대 이상에서 안착하는지 아니면 급격히 식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라클이 가진 유일한 믿을 구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숫자와 데이터를 뜯어봤는데요. 복잡한 수치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투자자로서 머릿속에 딱 하나만 남게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이는 매출과 IPO 숫자를 보면 AI 성장 스토리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그 뒤에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과 1,000억 달러가 넘는 빚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이번 마이너스 11% 폭락은 AI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빚내서 하는 무리한 성장에 이제는 점수를 짜게 주겠다는 시장의 냉정한 경고장입니다. 한때 AI 관련 뉴스나 기약만 터지면 하루에 주가가 수십 퍼센트씩 오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AI라는 단어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그 성장을 누구의 돈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깐깐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